예, 공무원 시험을 본 응시생이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서 성적표를 조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8시간 30분 동안이나 청사에 머무르면서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이 보안 요원과 당직자 아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회부 팽재용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팽재용 기자, 정말 첩보 영화, 저희가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영화에서는 상당히 최첨단 기계들을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침입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번 사건은 어땠습니까?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이 정부 청사의 보안 무방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침입을 한 사람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이 준비생, 그러니까 26살 송모 씨 20대 청년입니다. 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번에 지방 공무원 시험을 본 학생인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정부 청사에 침입해서 성적표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무려 경찰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무려 5번이나 이곳 청사를 자기 집 드나드는 것처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시험 전과 시험 후로 나뉘는데 시험 전에는 이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현재 3번 정도 침입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후에는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합격선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점수를 변경하려고 이 2번 침입을 했는데 심지어 성공까지 했습니다. 24일 날 밤과 26일 날 밤, 그러니까 24일이면 목요일이고요. 네. 3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고, 그리고 26일 밤은 토요일 밤입니다. 이때 이렇게 2차례 성적 조작을 위해서 2차례 침입을 했는데 이때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인사처 16층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 담당 공무원, 사무관과 주무관의 컴퓨터 2대를 조작을 했습니다. 24일 날 밤, 목요일 날 밤은 한 짧게 오랫동안 침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둘러만 보고 오는 정도였고, 네. 본격적인 범행은 토요일 날 밤 8시, 9시쯤에 이제 침입을 해서 네.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5시 반까지 있었습니다. 8시간 반 정도를 그냥 혼자 그 빈 사무실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언론사 이제 인사처에서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CCTV에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찍혔고, 심지어 성적표를 처음에 변경하고 난 뒤에 기존 성적표를 파세이지에다 폐기하는 모습까지도 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대범하게 행동을 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8시간 반 동안 민간인이 공무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 침입을 해서 8시간 반 동안 이렇게 성적표를 조작을 했는데 당직자가 있었을 거고 보안 요원이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 네. 그날은 결국에 심지어 성적표 조작 성공까지 했다는 게 우선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사처가 24일과 26일 날 이렇게 2차례 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에다가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 8일 뒤인 이제 31일 날 되겠습니다. 24일 날 최초 발생을 하고 이제 1일 날, 지난 1일 날 이제 했고 31일 날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26일이 토요일이니까 27일은 몰랐을 수도 있고 28일 날 분명히 출근을 했거든요. 예. 네. 자신의 컴퓨터가 누가 손을 댔다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직장인이어도 그냥 알 수 있거든요. 누가 내 컴퓨터를 만졌다는 것을. 근데 알았다고 합니다. 인사처 직원들이 누가 내 컴퓨터를 만졌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냐면은 인사처가 올해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누가 와서 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만졌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28일 월요일이 지났고요. 29일 날은 또 이 컴퓨터를 정작 만졌던 이 사무관이 이 그러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일 날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업무에 복귀해서 이제 문서랑 이런 걸 보는데 컴퓨터가 비밀번호가 없어지고 패스워드를 늘 평소처럼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이건 이상하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직감을 하고 로그 기록을 뒤지니까 토요일 날 밤에 알 수 없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던 기록이 나오고 CCTV도 나오니까 30일간 31일의 내부 조사를 거친 다음에 1일 날 경찰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안입니다. 네, 참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부 청사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보안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뚫렸나요? 국가 중요 보안 시설인 이 정부 서울청사는 제가 이제
출입을 이렇게 기자들이다 보니까 취재를 위해서 여차례 이제 다니긴 하는데 매우 보안 시설이 매우 높습니다. 민간인이 들어갈 때는 사전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고 네. 공무원이 1층부터 내려와서 함께 방문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이 출입증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근데 실제로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에 좀 몇 가지 안에 있는 보안 상황을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구멍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출입증을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송 씨가 이 정부청사 안에 있는 이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체력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무원증을 훔쳤다고 현재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가보니까 네. 공무원증이 그 락커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락커가 안에 이제 체력 단련실에 있을 텐데 예. 그 락커에는 일반적으로 열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열쇠가 없습니다. 아.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그 락커에 열쇠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송 씨는 거기에 손쉽게 들어가서 공무원증을 쉽게 훔쳤고요. 그리고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공무원으로 위장을 해서 다녔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인사처 그 컴퓨터를 조작한 사무실에는 도어락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번호키가 있는데 그 도어락 옆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비밀번호나 이런 걸 많이 헷갈려 하니까 아마 편의상 그렇게 둔 것이 아니겠느냐 짐작을 하는데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도어락 번호를 옆에 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문을 손쉽게 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보안에 대한 수준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 집 들락날락 할 때도 제가 비밀번호 까먹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한 적도 있는데, 자, 뭐 정부 서울청사를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온 국민이 지금 좀 놀라는 이런 상황일 것 같고요. 예. 자, 어떻습니까? 뭐 정부에서도 뭐 당장에 점검을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책들이 좀 있습니까? 그야말로 정부는 말 그대로 좀 현재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사실은 정부 서울청사가 이렇게 내부 침입받은 게 처음이 아닙니다. 가까운 시간만 봐도 2012년에 한 민간인이 이 공무원증을 위조를 해가지고 주말에 또 이제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가서 방화까지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이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똑같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보안 수준을 높이겠다. 지금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번 뚫렸기 때문에 또 뚫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민간인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고도로 전문적으로 훈련된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정부청사를 이렇게 들어와서 단순히 시험지 성적표를 조작한 게 아니라 공격을 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번에 재검토를 하면서 정말 잘못된 보안점이 있으면 철저히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의 기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보안시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팽재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